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만을 진료하고 연구하는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그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자가면역 질환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치료를 하다 보면 꽤 많이 완치가 됩니다. 증상이 남아있고 너무 오래 약을 드셔가지고 약을 완전히 끊지 못하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증상이 거의 없어지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쉽게 또 없어지는 분도 계시고 먹는 약이 용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가면역 병명은 많죠. 류마티스 관절염, 섬유근육통, 쇼그렌 증후군, 루푸스, 건선 이런 것들, 아니면 하시모토 갑상선염, 그레이브즈 갑상선염 이런 것들 다 자가면역 질환이죠. 그리고 요즘에 자가면역 질환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막 병명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환자 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자가면역이라는 거는 정말 현대병 중에 하나라고 제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현대인들은 사실은 몸 안에 독소가 사실은 내가 깨끗이 먹었다고 해서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환경 자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 매연도 있지, 미세먼지도 있지, 야채를 먹으면 또 야채에도 농약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건물을 짓고 들어가면 페인트 냄새가 강하게 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사실 다 몸에 쌓여서 독소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자가면역 질환의 친구들, 알러지라든지 ADHD, 자폐증, 퇴행성 뇌질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도 있고, 사실 그런 독소들이 혈압과 당뇨도 올리게 되는 거죠. 이런 자가면역을 일으키는 원인들 중에서 방금 얘기한 중금속이나 팝스라고 하는 지용성 독소들, 이것들을 없애면은 몸에서 염증 반응이 줄어가지고 그 통증이나 자가면역이 확연히 줄거나 없어지는 분들, 그 다음에 지연성 음식 알러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대학병원이나 피부과에서 하는 그런 급성 알러지 말고 진먼지, 찐득이 이런 거 보는 거 말고 지연성, 그러니까 IgG죠. 그러니까 오래가는 음식들, 장 누수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 알러지. 거기에서 나온 유제품이나 밀가루나 마늘이나 생강도 나오고 꿀도 나오고 그런 거를 이제 끊으니까 몸이 갑자기 자가면역이 확 없어지는 분들이 계시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토피도 확 없어지고 인지 기능도 갑자기 확 좋아지고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비슷한 질환입니다. 뇌 질환, 자가면역 질환, 알러지 질환 이런 게 거의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장 안에 이제 검사, 유기산 검사나 이런 변으로 검사해 보면은 균이 많은 분들, 장내 이상균 증식이라고 하죠. 그 장 안에 세균, 현기성균, 진균, 장내 기생충도 있고 간 흡충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없애면은 또 류마티스나 이런 자가면역들이 갑자기 확 좋아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예전에 독일 의사 그 막스 거슨이라는 분, 처음으로 암을 대사 치료하신 분이죠. 그분이 모든 암 환자한테 치료하신 게 요오드도 있고, 요오드는 몸을 또 알칼리화 시키고 중금속도 빼내고 브롬 독소, 불소 독소 이런 것도 해독시키고 면역 올리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분이 또 항상 처방했던 게 효소제예요. 효소제. 저희가 보면은 지속된 위산 저하증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위산 저하증의 원인이 체력이 완전히 바닥나거나 그러면은 자율신경 실조증 내지 미주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몸의 에너지가 올라가고 정상적으로 체력이 회복이 되면 위산 분비 등이 쫙 증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당연히 암 환자나 몸이 많이 아픈 분들은 위산 분비 등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속이 더부룩하거나 딱 얹힌 것 같거나 특히 단백질이나 기름기 있는 거나 이런 거 먹어서 잘 안 내려가고 이러면은 위산 저하증을 많이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베타인이나 펩신이나 애플 사이다 식초나 레몬 오일이나 레몬 즙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죠. 비타민 C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췌장에서 효소를 분비를 잘 못하거나 췌장이 힘들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스 거슨도 췌장 효소를 항상 처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효소제, 음식이 잘 분해돼서 내려와야 영양소 흡수도 잘 될 뿐더러 장에 자극도 덜 주고 장에 나쁜 균들도 덜 생기고 음식 안에 있는 균도 제균이 돼서 내려온다. 그리고 음식이 단백질이 끝까지 분해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끝까지 분해가 안 되고 분해되다 말면은 그게 또 장 점막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몸의 전신염증, 알러지나 자가면역 증상 이런 걸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산저하증, 췌장 효소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고, 몸에 이제 그 기생충이나 무슨 진균이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약도 있긴 한데 보통 고용량 비타민 C나 요오드만 드셔도 바이러스가 많이 억제되거든요. 그리고 아연 같은 것도 바이러스를 많이 억제합니다. 아연은 이제 장벽 복구도 하고 바이러스도 억제하고 위산 분비도 도와주고 면역도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드시고 자가면역이 증상이 많이 완화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위산 분비에 필요한 이제 영양소들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아연도 있고
요오드도 있고 소금도 있고 비타민 B1도 있고 이런 게 부족하거나 전체 몸에 체력이 떨어지면 자율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위산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부신피로가 심한 사람들은 몸에서 염분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금을 따로 먹어주지 않으면은 위산 분비를 할 소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해서 몸에 염증을 유발시키는 이렇게 불에 많이 태운 고기들, 안 좋은 기름을 써가지고 튀긴 것들 이런 거는 이제 최종 당화 산물이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이 또 염증을 일으키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원인들을 전체적인 시각을 보시고 소화기랑 음식 알러지, 그다음 몸의 해독 같은 거. 왜냐면 활성산소도 생기는 원인을 생각해보면 뭐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지만 몸에 뭔가 독소가 있으면 많이 생길 것이고 뭔가 염증이 많으면 많이 생길 거니까 그게 환경 독소가 될 수도 있고 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항산화제를 이제 강력하게 계속 활성산소를 낮추는 식단을 하면은 자가 면역이 많이 떨어질 수 있죠. 항산화제도 많이 먹고.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자가 면역 원인이 되는 어떤 증상들과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가 면역을 가지고 있거나 알러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몸이 여기저기 너무 아프거나 이런 분들은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난 뭐가 있을 수 있구나. 난 몸에 균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 난 중금속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뭐 가지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지용성 독소가 많을 것 같아.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참조하고 다음 컨텐츠를 좀 정하는 것도 많이 참조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댓글을 다 달아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양해해 주시고 최대한 짬 나는 동안 계속 보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